네, 안녕하세요. 오늘 에피파니 앰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려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제가 촬영할 때 이렇게 V20이라는 제품을 사용하는데요. 제 메모리를 정리하는 방법을 제가 몰라가지고 영상이 좀 짧게 나왔습니다. 두 편의 짧은 영상으로 좀 에피파니 소개를 해드렸는데 머물렀던 시간이 좀 길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조금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일단은 먼저 에피파니 C 앰프는요, 저희가 기존에 알던 앰프랑 좀 색 자체가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요, 기본적으로 클래스 A 제품들이 있고 클래스 D 제품들이 있는데, 클래스 D 제품들 중에서도 여러가지 그 브랜드가 있잖아요. 아길라도 있고요, 그 마크베이스, GK, 버간티노, 갠슬러, 여러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사실 이 제품들이 그 대부분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사용할 때는 색깔이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 좀 강하게 드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에피파니 제품은요, 딱 듣자마자 색이 상당히 투명하구나, 상당히 좀 굉장히 오픈되어 있구나, 색이 굉장히 답답함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브랜드들은 그 세팅을 할 때, 어떤 설계를 잘 할 때 그 자체에서 그 베이스라든지 그 로우 미드랑 로우를 굉장히 부스팅을 좀 많이 시키거든요. 왜냐면은 베이스 기타가 어떤 합주 시에 담당하고 있는 대역대가 70에서 한 130 요대가 굉장히 그 베이스 기타가 담당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좀 있는 대역대긴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많이 그 부스팅 하는데, 이게 좀 브랜드마다 좀 대동소이한 거죠. 예를 들면은 어떤 브랜드 여기를 부스팅했으면 어떤 브랜드 여기를 부스팅한다, 이런 게 아니라요, 여기 가면은 다른 브랜드는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이런 식으로 비슷비슷하게 그 부스팅하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에피파니 브랜드에서 나오는 이런 제품들은 소리가 굉장히 투명하고 모든 제품들이 다 균일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상당히 사운드가 좀 많이 투명하구나, 많이 오픈되어 있구나, 많이 어떻게 설명될지 모르겠네요. 이분하다라고 하죠. 평이하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느낌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에피파니 씨의 그런 사운드적인 철학과 생각이 이런 이 캐비넷의 사운드를 만드는 것에 굉장히 동일하다는 것을 느꼈는데요. 어떻게 설명했었냐면, 에피파니 씨가 영상에서도 설명했었는데, 아주 저역 때부터 아주 고역까지 동일하게 베이스 앰프랑 캐비넷은 제공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베이스 연주자가 원할 때 온보드 프리앰프도 있고, 그 헤드 자체 프리앰프 단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면서 가감을 하게 되면은 그 각각의 주파수를 이퀄라이저를 사용해서 가감을 하게 되면은 자기가 원하는 소리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예를 들면은 그 기존에 나와있던 많은 베이스 앰프들이 로우 미드랑 로우가 이제 부스팅된 상태로 출고가 되는데, 이런 앰프들을 어떻게 만져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마치 켄 스미스 베이스를 어떻게 만져도 켄 스미스 소리가 나듯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평이하게 나는 그 색깔을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 온보드 프리앰프 중에서는 좀 마이크 포프를 좀 좋아하는데, 단점을 꼽자면은 가끔씩 힘이 너무 세다, 투머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은, 그 소리 그 자체가 갖고 있는 그 깨끗함, 투명성을 제가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포데라사에 납품되는 제품보다 플렉스코어 제품이 더 좋은데, 전 개인적으로 좋은데, 제가 이렇게 몇몇 그 기타 루시어 분들이랑 얘기하면서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분들도 포데라 프리앰프보다 에피파니 C의 플렉스코어가 더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고 했더니, 마이크 포프가 바보도 아니고 왜 자기 제품을 더 좋게 만들겠지, 자기 제품을 더 좋게 만들어야지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포데라에서 납품돼봤자 포데라에서 얼마를 떼가고 마이크 포프 씨한테 가면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크 포프 씨가 포데라에 납품하는 것은 자기 이름 때문에 그런 거지 돈을 벌려고 하는 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짜 좋은 소리는, 마이크 포프 다운 소리는 플렉스코어에서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셔가지고, 기존에 제가 포데라 사운드를 워낙 좋아했었는데 여러가지 좀 헷갈렸던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제가 또 생각해보니까 플렉스코어가 갖고 있는 그런 투명한 소리를 좋아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물론 포데라 갖고 있는 포데라 프리앰프 갖고 있는 그런
굉장히 모던하고 퓨전 음악에 어울리는 그런 사운드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마이크 포프시가 갖고 있던 그런 투명한 느낌, 그리고 포데라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에피파니씨가 얘기했던 이런 전 대역에 걸친 투명한 소리들이 사운드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또 생각이 드는 이유가,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이제 믹싱이나 마스터링 그 전문가 수업들도 들었는데요. 그런 수업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 추천해주신 제품들 자체들이 다 뭐 헤드폰이라든지 스피커라든지 어떤 음향기라든지 어떻게 하면은 최대한 왜곡이 없는 제품들을 선택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나누고, 그런 알게 된 제품들을 서로 공유했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에피파니 베이스 앰프를 이렇게 알게 됐을 때 소리도 좋지만은 그런 어떠한 그 소리적인 부분에서 제로 베이스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래서 제로 베이스 상태에서 베이스 연주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소리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작점을 알려주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가지고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런 리뷰를 달아주셨는데, 작년에 유튜브에 나왔던 영상 중에서 에피파니 제품, 버간티노 제품, 겐슬러 제품을 비교했던 영상이 있었는데, 이 세 제품을 이렇게 비교했던 걸 보면은 에피파니 C 제품은 확연히 좀 색깔이 다르고, 버간티노 제품과 겐슬러 제품은 상당히 소리가 유사하게 들렸죠. 그래서 그 제품들만 보더라도 이제 에피파니의 성향을 어느 정도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피파니 C 제품이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어떤 하이미드나 하이가 조금 왜곡이 됐다기보다는 다른 제품들이 베이스가 조금 강화가 됐다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나왔던 그 제품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존에 이미 피콜로 제품들이 있죠. 333 제품들과 555 제품들, 그리고 999 제품들, 그리고 캐비넷으로는 DIST 제품들이 있는데, DIST 제품들 말고 이번에 투어 제품들이 또 새로 나왔습니다. 투어 제품들은 DIST 제품에서 그 8옴을 4옴으로 바꾸는 기능만 뺀 것을 가지고 만든 캐비넷 라인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투어 제품들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가격도 많이 저렴해지고, 물론 옴수를 바꾸는 기능이 빠지긴 했지만은 옴수 조절 자체가 어떤 파워를 더한다던가 펀치감을 더한다던가 볼륨을 크게 한다던가 힘을 강화한다던가 이런 기능들을 위해서 있는 건데, 저는 투어 제품들을 사용해보면서 그런 기능들이 굳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투어 제품들이 좀 힘이 좋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투어 제품을 가지고 피콜로 제품이랑 결합해서 콤보 제품을 또 내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콤보 제품들이 굉장히 좋았던 게 가격이 일단 많이 저렴했던 것 같아요. 333 제품이랑 12인치짜리랑 결합된 제품은 한국 가격은 모르겠지만 일단 달러로 했을 때 $1000 정도 됐던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 카탈로그를 본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가격적인 면도 굉장히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 333 제품은 10인치짜리 한 방이랑 결합되어 있고요. 55 제품은 10인치짜리 두 방이랑 이제 결합이 되어 있는데, 이 두 제품을 제가 봤을 때는 333 제품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이유가, 일단 콤보형이라는 것 자체가, 콤보형은 우리가 어떤 넓은 공간을 사용하기보다는 좁은 공간에서 특정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작은 연습실이라든지 작은 개인 공간, 집에서 연습할 때, 아니면 소규모 공연장이라던가, 아니면 작은 교회 예배실, 성당 예배실, 이런 데서 사용하는 경우가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작은 동아리방 같은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작은 동아리방인데 거기서 1000W짜리 1000W짜리 이상짜리 제품을 사용하고 410, 610, 810 이런 거 사용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동아리방 이런 작은 공간에 사용하실 때에 맞는 용도로는 저는 333 제품이랑 12인치짜리가 결합된 제품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12인치짜리보다는 보통 많은 분들이 10인치짜리가 베이스 기타 소리를 내주는 데 있어서 가장 좋다라고 정평이 나 있는데, 이번 12인치짜리는 포데라이 조이 씨가 먼저 컨설팅을 했고요. 그다음에 만든 다음에 조이 씨에게
다음에 소리에 대한 평가를 받고, 그 다음에 다시 몇 번의 의견이 왔다 갔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맷 게리슨 씨한테 가서 소리 평가를 받고, 그 다음에는 앤서니 잭슨 씨한테 가서 평가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세 명한테는 항상 공통적으로 제품을 새로 개발했을 때는 평가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 사람 모두 다 굉장히 훌륭한 제품이라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저는 10인치짜리 제가 들었을 때도 저는 물론 좋았는데, 제 얘기만 하면은 아무도 당연히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좀 유명한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에피파니 씨가 저희가 들려줬던 이야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유명 뮤지션들도 그렇고 저같이 뭐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아마추어로 베이스 기타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좋아할 만한 소리가 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좀 제품 얘기를 좀 전해드렸습니다.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그 에피파니 씨가 지금 현재 그 베이스 기타 앰프 시장 내에서 갖고 있는 뭐 지위랄까요, 이름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독보적인 위치에 있어요. 다만 한국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아 있죠. 어떤 건 예를 들 수 있냐면은 에피파니 씨 홈페이지에 가보게 되면은 함께 일하는 엔도저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떤 홈페이지를 가봐도 가장 많은 숫자의 엔도저 분들이 계세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여러 지금 루시어 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아직 영상을 또 정리를 못했지만은 그분들도 그 에피파니 씨 제품을 상당히 칭찬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에피파니 씨 제품을 가지고 제품을 출고할 때 테스팅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물론 그 조이 푸데라 씨가 요즘에 그 당연히 그 에피파니 씨 제품을 가지고 마지막 출고할 때 테스팅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까 그 자기가 컨설팅했던 그 12인치짜리 콤보 모델을 가지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에피파니 씨가 가지고 있는 미국 내에서의 베이스 앰프 메이커로서의 위치는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 또 그것을 반증한 어떤 예들이 있냐면은 많은 뭐 엔도저와 그 회사의 관계가, 회사에서 엔도저 계약을 맺을 때는 공짜로 어떤 물건을 대여해 주거나 공짜로 그 물건을 주면서 우리 제품 좀 이름 좀 알려줘, 광고 좀 해줘 라는 그런 느낌이 강한데, 에피파니 씨는 절대로 물건을 공짜로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제품 가격 그대로, 소비자 가격 그대로 다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그 에피파니 씨 제품을 이용하는 것은 에피파니 씨 제품이 그만큼 좋다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에피파니 씨가 저에게 굉장히 큰 소리 떵떵 치면서 얘기해 주는 것도 자신감의 증거고요. 요즘 좀 안타까운 것은 그 예전에는 미국 그 뉴욕 브루클린 내에요, 그 기타를 만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어요. 근데 몇 회사가 남지 않고 다 떠나갔죠. 그 이유가 많은 뮤지션들이 와가지고 엔도저 계약을 맺으려고 하고 그분들 물건을 공짜로 가져가려고 하는 경향이 되게 많대요. 그래서 이제 브루클린 지역 내 집값이 너무 비싸지고 렌탈비가 엄청 비싸져가지고 그 많은 브랜드들이 힘들어하는 상황 가운데서 뮤지션들도 와가지고 공짜로 물건을 얻어가려고 하니까 그 브루클린 지역이라는 것 자체가 메리트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서로 관계를 맺고 기타 메이커 자기네 브랜드를 알리려고 하는 회사들이 많아졌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에피파니 씨도 브루클린 지역에서 떠나서 이제 스테이튼 아일랜드라는 지역으로 옮기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많은 연주자들이 공짜로 어떤 특정 회사들의 제품을 이용하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지만은 에피파니라는 브랜드는 그럴 수가 없고, 에피파니 씨도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양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냐면은 그 마크 베이스와 그리고 또 그 트리피시 이야기가 있었어요. 마크 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 브랜드잖아요, 이탈리아 사람이. 근데 에피파니 씨도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처음에 마크 베이스의 오너인 마르코 씨가 이제 회사를 처음 런칭할 때 에피파니 씨가 많은 도움을 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에피파니 씨와 마르코 씨와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스승과 제자와 같은 그런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있어서 서로 이렇게 의가 상해서 지금까지도 얘기를 전혀 하고 있지 않는, 서로 교류가 전혀 없는 관계라고 하는데, 그 예전에 미국에서 한 유명한 베이시스트가 유럽에 가가지고 공연할 당시에 에피파니 제품을 가지고 투어를 쭉 다니고 있었는데, 마르코 씨가 접근해가지고 우리 마크 베이스 회사 제품이 에피파니 제품보다 더 좋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그 베이스 연주자가 에피파니 씨한테 와서 얘기를 했을 때, 에피파니가 연락을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앞으로 너랑 일을 끊겠다라고 했더니 마르코 씨가 와가지고 무릎 꿇고 울면서
미안하다, 다신 그러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에피파니시는 뭐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마크 베이시는 그 다음부터 이렇게 독자적인 노선을 걷게 되면서 점점 유명해지고 좋은 전략을 가지고 많은 세계 시장을 두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 대두되고 있는 게 트랙피쉬 이야기인데요. 저는 트랙피쉬 제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가성비도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트랙피쉬의 오너인 리차드 루스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그 리차드 루스 씨가 섭외한 많은 그 앰프 엔지니어와 그리고 그 캐비넷 설계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리차드 루스 씨는 사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로는 여러 회사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경험이 있는 사운드 엔지니어라고 알고 계신데, 사실 그렇진 않고요. 리차드 루스 씨는 원래는 베이스 연주자였고, 그 다음에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 회사를 돌아다니면서 세일즈맨으로 활약을 했던 사람인데요. 리차드 루스 씨는 에피파니시 밑에서도 일을 몇 년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에피파니시에게 사기를 쳐가지고 에피파니시가 리차드 루스를 한번 고소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고소를 당하고 벌금을 물고 에피파니시에게 보상금을 준 다음에 쫓겨나게 된 일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 애쉬다운도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뭐 JBL도 가게 되고 여러 회사를 돌아다녔는데, 사운드 엔지니어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세일즈맨으로 활약을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그 마이크 포프라는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러한 세일즈 전략이 있는데 뭐 너의 제품을 뭐 한번 활용해서 돈을 한번 같이 벌어보지 않겠냐. 그 유명한 캐비넷 메이커를 찾아가가지고 난 지금 마이크 포프랑 이미 계약을 이렇게 맺었는데 너도 한번 해가지고 같이 큰 돈을 벌어보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제품을 런칭하게 된 거죠. 그래서 비록 리차드 루스 씨가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은 세일즈맨이지만은 그 사람 때문에 그 제품을 사는 게 아니고, 제가 만약에 트랙피쉬를 사게 된다면은 마이크 포프 씨를 보고 그 제품을 사게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 얘기는 뭐 다시 한번 좀 다루고 싶지만은, 일단은 그 전에 마이크 포프 씨가 내놨던 MPP-1과 MPP-2라는 제품들의 가격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고, MPP-1과 MPP-2 같은 경우에는 그 프리보드 단만 있는데, 이번 뭐 브래드 1K 같은 경우에는 출력부까지 같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매력이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에피파니시가 베이스 앰프 시장 내에서 미친 영향들과 가지고 있는 지위 자체는 상당히 지대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회사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에피판이라는 브랜드가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은, 어떤 회사든지 어떤 나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물건을 수입해 올 때는요, 전자파 인증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트랙피쉬 제품도 지금 전자파 인증을 거치고 있는 단계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많은 분들이 구매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실 텐데요. 저희 나라는 다른 나라랑과 다르게요. 다른 나라는 보통 이게 그 전자파 인증을 받을 때 제품을 갖다 주면서 검사를 받거든요. 근데 저희 나라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것도 같이 제출하라고 해요. 그 스케매틱이라고 하는 회로도도. 근데 이 에피파니시가 그 회로도를 제출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시거든요. 회로도는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의 총 집약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노하우가 담긴 건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제출할 수가 있겠냐라고 하시면서 차라리 한국 시장을 뭐 포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좋은 제품들이 많은 사람들이 좀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기회를 얻어주면 참 좋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뭐 에피파니시 생각과 맞지 않다 보니까 좀 한국 내에서 좀 알려지기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많은 프로 뮤지션 분들이 개인적으로 해외 지구를 통해서 구입하셔가지고 집에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 얘기 들으면서 뭐 해외에 있는 프로 뮤지션들, 그리고 국내에 있는 프로 뮤지션, 그리고 국내에 있는 저같이 이렇게 뭐 아마추어 분들도 좋아할 만한 사운드가 많이 나온다는 것을 좀 알게 되면서, 이게 저만의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사운드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뭐 오늘 이렇게 좀 에피파니라는 브랜드에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제가 사실 하고 싶은 얘기는 정말 많지만은
이상 얘기를 하게 된다면 제 주제를 넘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뭐 더 궁금한 것들이 있다면은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본업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제 본업을 뭐 많이 침범하지 않는 선 내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뭐 해외 직구를 하는 것을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또 그것도 뭐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은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뉴욕은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는데요, 한국도 지금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질 것 같습니다. 황사 조심하시고요, 봄철에 먼지, 미세먼지 조심하시고요. 미국은 다행히 미세먼지는 없습니다. 날씨가 엄청 좋고 공기가 엄청 깨끗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